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변비통과 약용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통증과 비증, 저림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통의 생리에서 신경통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영즉통에서 허통이라고 하는데요. 안지 아닙니다. 안자가 이게 누를 안자입니다. 누르면 편안해진다. 즉 우리가 만지면 시원해진다라는 뜻이죠. 때때로 작통, 작이라는 것이 불타를 작입니다. 아주 열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거나 병정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불영즉통이라는 것은 영양이 분포된 영양을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진 영양이 아니고 분포된 영양이 지금 울지 못해서 공급되지 못해서 부족해서 통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혈과 진액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허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다음으로는 변비통의 생리 중에 신경통의 증상 중에 불통즉통입니다. 통하지 않는 즉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통입니다. 만지면 더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만져보고 어깨를 만지거나 다른 문제의 지인에서 만져보면 못 만지겠죠.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대신 병정이 굉장히 짧은 것이 증상이죠. 그러면 왜 변비통에 이 통증이 오는 거냐? 이 불통이라는 것은 기혈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통하지 않는다. 또 하나 수독이 쌓여 있어서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통즉통에서 왜 변비통이 나이가 들면 생기느냐라는 거죠. 50견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대부분이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양경맥으로 오르는 그 기혈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양경맥은 어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몸 앞뒤를 통해서 얼굴로 가죠. 근데 얼굴로 가는 그 기운이 약해지니까 여성의 나이가 42세 이상이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양기가 부족해짐으로써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수염도 흰 수염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해진 양기운의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에 의해서 기혈 운행이 불편하게 되고, 그 기혈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그 결과로 인해서 상부에 기운이 뭉치고 그 뭉친 기운 때문에 통하지 못해서 변비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지는 우리가 사지, 팔, 다리, 이 사지는 양이 통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통과 팔, 다리를 음량을 비교하면 몸은 음이고 사지는 양이라고 하죠. 우리 변비통에 견자 위에 보면 한자가 있죠. 그 변비통을 보면 문호자에 그 다음에 육달을 변입니다. 뭔가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문이라는 거죠. 뭐가 문을 가리키느냐? 양의 균이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넘나드는 그 공간에 불통한 즉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비통은 보통 50견에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증은 행비, 통비, 착비, 어열비, 흰비, 열비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허비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비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저기 쑤셔요,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행비는 풍비라고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유주성과 보행곤란이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통증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또는 특징이 열이 나거나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탕제로는 예지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통비입니다. 통비는 한에 의해서 우리가 접촉되면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징으로는 수인입니다. 뭔가 끌어당김으로써 우리가 통증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심하게 아픈데 찜질하면 덜해요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통증 부위가 일정함을 말합니다. 따뜻한 것을 대주면 통증이 완화되거나 차가운 것을 대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부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착비입니다. 착비는 우리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습비라고도 합니다. 원인은 당연히 습이 문제를 일으키고 특징으로는 부종, 뭔가가 부어오른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팔이 무겁다. 어깨가 무겁고 피가 흐리면 더 아파온다. 애야 빨리 걷어라. 그런다는 거죠. 착비는 통증 부위가 일정하지만 통증은 심하지 않고 묵직한 느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약초로는 상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열비입니다. 어열비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아픈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밤마다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인은 어열이죠. 특징으로는 고정통, 약간의 심하다는 거죠. 어열비는 병이 오래되어 기혈이 뭉쳐있는 것으로 피부에 홍반이 생기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으며 통증 부위는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은 소병활렬탕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심비입니다. 심자가 깊을 심자죠. 허열이나 습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특징은 퇴행성 류마티스입니다. 심비는 보통 발병 부위가 비교적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인데 뼈의 느슨한 곳과 등허리 뼈, 바디 그런 데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예지입니다. 또 하나 열비입니다. 열비는 통증 부위가 뜨겁고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통비와 반대로 찬 것을 대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열이 발생하고 관절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때로는 피부에 갈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허비입니다. 허비. 통증은 심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무리하면 아파요. 그런 것을 호소하는 거죠. 이럴 때는 병이 만성화되어 잘 낫지 않고 기혈이 손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증의 종류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원인은 풍한습 그런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풍사, 그다음에 한사, 습사라는 것이 뭐냐? 풍사라는 것은 바람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양기운이 유금의 다른 사기보다 몸을 쉽게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풍은 바람이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지만 음양으로 따지면 양기운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있고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풍한 습 말고도 우리가 건조한 바람이라든가 화, 그 다음에 더운 같은 것도 우리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비통의 생리와 통증, 또 비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으로부터는 변비통의 병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왜 오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변비통 하면 변비라는 것은 우리가 팔과 어깨라는 것인데 팔과 어깨는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 또 무슨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화와 통증에서 간화, 우리가 양방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러면 간화의 침범 장소가 어디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또 흉곽, 그죠? 대복강, 소복강, 그다음에 관절. 소복강은 보통 우리가 소복이라고도 하고 아랫배, 배꼽 아래 부분을 소복강이라고 하는 거죠. 간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간은 근육과 검, 아킬레스건 같은 검, 힘줄, 술, 무릎, 관절, 그다음에 손톱, 눈 등을 관리하는 거죠. 또 하나 간이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과 흉맥입니다. 따라서 인맥에 문제가 생기거나 흉맥에 문제가 생기면 흉맥은 사지까지 그 기운을 순환시키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관절염, 또 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장소이고 또 우리가 인맥, 우리가 여성의 가슴과 궁 또한 간의 관리를 받는 쪽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화의 통증에서 간화의 침범 결과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 결과 활혈 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혈이 발생되고 소설 부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화가 침범되면 창통이 생기면서 활혈 부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축이 일어나 오십견, 목 같은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습이나 그 다음에 내상으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족고름 광경과 인맥 장애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들어왔어도 간경에 또는 간이 관리하는 쪽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치료하는 것은 기체, 간화로 인해서 기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간기를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약재들이 뭐냐면 시호, 백출, 그 다음에 오약, 그 다음에 청피, 목향, 소해향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간화의 문제로 인해서 활혈 부족, 간장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뭐죠? 소설 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통시키고 발설시키는 것이 안 되면 우리의 기혈순환이 안 되므로 따라서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된다. 불통즉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또 나타나는 증상은 뭐죠? 어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화가 일으키는 침범 결과 우리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화와 통증에서 간화의 침범 결과 혈혈 부족, 어혈, 소솔 부족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관절광이 변형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유방에 창통이 생기고 손목과 어깨가 심하게 결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은 근건술조안이라는 5가지의 우리 몸의 장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우리 경락에서는 인맥과 축맥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관절강이 부풀어 온다는 것은 간이 관리하는 것이고 변형이 온다는 것이고 또 유방창통이라는 것은 가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궁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인맥이다. 또 하나 인맥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축맥이 같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축맥에 의해서 손목과 어깨가 심하게 결림이 올 수 있다. 이 또한 간화의 침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소솔 부족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맥과 축맥은 혈해라고 합니다. 피의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피로써 그쪽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화와 통증에서 간화의 어깨 침범은 천근만근 무겁고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화가 왜 어깨 쪽에 가느냐 하면 우리 어깨 쪽에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 있습니다. 승모근이라고 하는데요. 마름모골로 머리에서 양 어깨를 거쳐서 우리가 등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승모근이 가장 큰 근육인데 그 근육에 관리하는 것이 간이고 또 우리가 간화에 의해서 근육이 병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깨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단단해지죠. 스트레스 많은 여성들은 어깨를 만져보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부디 많이 호소합니다. 어깨가 너무 단단해서 아프다고 하죠. 그럴 때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약들을 쓰면 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간화를 어떻게 없애냐는 거죠. 소설작용이 잘 돼야만 기혈순환이 잘 되고 기혈순환이 잘 돼야만 그 어깨 뭉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밖에 치료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특히 간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스트레스 간화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사회적 제약 때문에 푸는 방법들이 잘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따라서 간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변비통의 병리와 생리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변비통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느 장기에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변비통의 치유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인별 변비통 치유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한에 의해서 변비통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한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되느냐라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린 후 풍한사가 우리 몸을 침입한다면 그 경락에
기혈을 막게 되고 그 경락의 기혈이 응체되면 당연히 통증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비통은 풍한습사나 외상 등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풍한습사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풍한습사에 의해서 기와 혈액순환이 안 되므로 그런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황지계지 오물탕입니다. 원인별 변비통에서 풍환의 변비통, 황기, 계지, 오물탕이죠. 왼쪽에 있는 황기, 작약, 계지, 생강, 대조, 감초가 황기, 계지, 오물탕입니다. 그럼 황기, 계지, 오물탕은 실질적으로 황기 플러스 계지탕이 되겠죠. 물론 황기가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죠. 황기 20에 그다음에 작약, 계지, 생강은 12, 그다음에 대조, 감초는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황기가 가장 많은 20이 들어가고 작약계지가 12g씩 넣는다고 한다면 계지탕인데 계지탕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다시피 태양병이죠. 태양병 우리가 표병이죠. 풍한사를 맞아서 우리 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못사고적 춥거나 바람이 싫어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계지탕이었는데 계지에다가 황기를 넣음으로써 그 기운을 더 볶아주는 거죠. 그래서 황기계지 오물탕은 혈비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마비감이 있을 때 쓰는 탕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혈비라는 것은 뭐냐면 혈비라는 것은 사기가 혈부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그 비증의 하나입니다. 절인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몸이 허약해서 그 기운이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발생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혈이 허약한데 바람이 맞거나 노동을 심하게 해서 땀이 난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면 그 틈을 타고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몸을 변비통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기혈이 막혀서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데 이때 증상은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사지의 뼈마디가 통통하게 되며 우리 그 통증에 의해서 변비통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당귀하고 강황, 상지를 추가했는데 강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혈이나 기혈흐름, 진통에 효과가 있고 상지는 우리가 손, 발까지 그 기운을 보내는 성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상지는 관절염증이라든가 관절에 관계되는 병증에는 상지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지는 간경으로 가는 약 중에 하나이죠. 풍습사를 없애고 관절을 잘 눌리게 하는 성질. 그 다음에 비증, 증상이라든가 팔다리가 쑤시는데, 그 다음에 팔다리가 오그라들지 않는 그런 팔다리 관절 증상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풍안에 변비통이 있을 때는 황지계지 우물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